자, 시작해보죠. 자, 요 교재고요. 여러분들 앞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에 느끼시겠지만 이 교과서 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이것만 달달 공부한다고 해서 학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프린트를 따로 주셨잖아, 학교 선생님이. 그 부분도 되게 심도 있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교과서를 털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요거를 쪼개서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요번 주 목표보다 이 나의 비상한 이 교과서에 한글 맞춤법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최대한 갖고 가려고 하는 건 갖고 가시고요. 자, 1페이지 보시면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쪽이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들 학생분들 되게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이 뽑은 남자친구가 이때 제일 별로다 라고 했을 때 언제가 제일 별로입니까? 바로 이럴 때입니다. 뭐가 아닐 때? 한글 맞춤법을 더럽게 못해. 오빠 나 아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 빨리 나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느 쪽이 나? 라고 했을 때 제대로 치지 못하는 남자는 바로 마음이 식어버린다. 실제로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글 맞춤법은요 잘했을 때 손해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뭐 할 때 평가할 때 이런 한글 맞춤법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가 문제인 거야? 뭐와 뭐의 차이입니까? 나아와 나아의 차이라는 거죠. 원래 뭐라고 써야 돼요? 이 낫다는 아이를 나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때는 뭐 써주셔야 돼요? 어떻게 써요? 원래 시옷이 원형인 나아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얼굴인데? 알아요. 네. 모르는 얼굴인데? 안나인가요? 이거 원형이 뭐야? 낙타. 아이를 낙타할 때 여기서 뭐 써야 돼? 어느 옷이 낫다라고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근데 이거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니라 뭐가 돼요? 나가 된다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시옷 탈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활용을 할 때 시옷이 되는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페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너무 중요해요. 나무는 나무로 소리나무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만 꼬치는 꼬치로 소리나무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끊어볼까요?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번 가보죠. 자, 나무가 있고요. 발음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무는 나무예요. 자, 꼬치가 있어요. 그죠? 얘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꼬치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지금 교과서에 그대로 써 있잖아. 뭐와? 이 소리와 표기와 발음이 뭐 한다? 그렇지, 일치한다고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일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십니까? 근데 얘는 표기와 발음이 뭐다? 너무 중요하지. 불일치하다고 하는 거. 당연한 말 아닌가요? 신나게 틀려오세요. 신나게. 자, 얘가 소리가 얘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반영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건 뭔데? 이건 뭔데?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한글 맞춤법은 이건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발음들은요, 얘가 그대로인지 표기를 따는 건지 형식을 따는 건지 아니면 소리를 따는 건지. 자, 방금 배웠던 적어 볼까요? 나라 볼게. 나라. 원래는 어떻게 적어야 돼? 원래는 나라고. 근데 발음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 나아가 됐다고.
근데 이렇게 써? 안 써? 안 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지는 표기가 뭐가 됐어? 반영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더라고. 얘도 결국은 뭐와 얘는 원래 표기와 뭐야? 얘는 지금 뭐야? 표기와 발음이 얘는 뭐라고 하게? 일치하게. 원래 안 맞았는데 일치하게 되었다. 지금 상황이 1패턴, 2패턴, 3패턴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 한 줄에서 어떤 단어가 딱 던져줄 거야. 그럼 그 단어가 1번에 해당하는지 2번에 해당하는지 3번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아 얘는 어차피 이 형태와 이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 그죠? 얘는 발음이 이렇게 되지만 뭐야? 형태를 밝혀서 쓸 거야. 얘는 원래는 원형이 이거기는 한데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어떻다? 요렇게 쓸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한글 맞춤법 문제입니다. 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좀 더 가보죠. 만약 꽃이 소리나는 대로 꽃이라고 적는다면 읽고 쓸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밑줄이죠. 이러한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자, OX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한글 맞춤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한글 맞춤법이고요. 한글 맞춤법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일생생활에 맞는 표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54페이지. 바로 옆에 있는 3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3페이지.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럼 1번. 1항 한번 읽어봅시다. 1항. 별 5개짜리 1항이 나오죠. 1항. 네, 1항 크게 읽어볼까요? 네. 에? 1항이 어디 있어요? 3페이지에 활동 1 아니에요? 활동 1회. 아, 한글 맞춤법은 표준화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네, 별 5개입니다. 무조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강사를 때려칠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1항 자체는 그냥 통째로 기억해 두세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뭐래? 이 표준어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첫 번째가 말해! 첫 번째가 소리나는 자, 두 번째가 어법에 요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표음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음주의. 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뭐야? 표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를 표현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좀 더 가볼게요. 자,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단어 형태를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꽃이, 꽃만, 꽃도를 꽃이, 꽃만, 꽃도처럼 적으면 꽃, 꽃이라는 여러 형태로 적게 돼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유죠.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보이세요? 요거에 똑같은 말이 바로 뭐라는 걸 아시겠어요? 이거와 똑같은 말이 뭘까? 반대말로 얘기하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어법에 맞도록 쓴다는 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봐봐. 여기 예시가 뭐가 나왔어? 산도 했을 때 얘가 발음했을 때 산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원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꽃 혼자서 얘 발음 어떻게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이렇게 되고 꽃이 이렇게 했을 때 얘 발음 어떻게 된다고요? 꽃이 이렇게 발음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얘가 꽃이라는 뜻, 플라워라는 뜻을 직관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리를 포기하더라도
요렇게 적어주는 게 의사소통,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게 훨씬 더 뭐하다? 효율적이다, 경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에 맞춰서 적는다고 한 거예요? 어법에 맞춰서. 봐봐, 이거를 똑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여러분들 배우실 건데 형태소를 살려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원래의 형태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원형을 살려서 적는다라는 게 바로 뭐다? 어법에 맞도록 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죠. 한글 맞춤법 총칭 제2항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도 두 번째 문제가 나와요. 수완이라고 하셨나요? 네. 수완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원칙으로. 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띄어쓰기의 기준. 뭐로 한다? 단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야. 단어를. 아, 그럼 단어는 무조건 뭐 한다? 띄어쓴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단어가 뭐죠? 여러분, 단어가 뭘까요? 단어가 뭐예요? 단어의 정의가 뭡니까? 형태소. 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걸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죠. 형태소가 합쳐지면 전부 다 단어입니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포인트가 뭘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했었던 의문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야 된다. 야, 우리의 문법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였어? 의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음이니 모음이니 이런 게 나왔다고.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의문이 모여서 뭐가 돼요? 음절이 된다고요. 음절. 그래서 어떻게 돼? 각 해서 이렇게 소리를 끊어있는 가장 작은 단위였다고. 소리를 끊어있는. 근데 이 음절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형태소. 얘기의 정의가 뭐였어요?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였단 말이야. 그래서 사과. 이렇게 뜻을 갖게 되었구나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형태소가 모여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단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형태소가 한 개 이상 모여서 한 개 이상 합쳐져서 뭘 갖게 됩니까?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포인트야? 자립할 수 있는 최소는 이 자립이라는 뜻이 바로 뭐다? 양쪽에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과 같은 경우도 뭐예요? 얘는 형태소이자 단어라고 볼 수 있고요. 사과, 나무처럼 어근과 어근이 붙어있는 케이스도 이제 단어라고 보는 거고, 합성어. 접사가 붙어서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죠. 요것도 뭡니까? 풋사가 접사. 다생. 얘네들은 뭐야? 혼자서 요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뭐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까? 단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자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드시 대답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라고? 자립성. 그 자립성이 뭐로 표현된다고요? 띄어쓰기로 표현된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여기서 세상 중요한 게 뭐냐면 예외가 있어요. 단어인데 지 혼자 자립성이 없는 애가 있어요. 단어인데 띄어쓰기를 안 하는 애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게요? 용사요? 얘기해봐. 아가씨. 단어인데 띄어쓰기를 안 해야 되는 거죠. 누굽니까? 용언도 아주 놀랍게도 단어예요. 영혼의 어미. 어미 붙여 쓰죠? 아니구나. 그리고 걔는 단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간? 어간도 용언 거죠.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문법이 요래서 어려워. 자, 띄어써야 되는 단어가 이제 딱 하나 누굽니까? 예외. 예외 누구만 제외하고? 조사만 제외. 조사만 제외. 조사는 단어지만 유일하게 붙였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얘만 문제로 졸라게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 요거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들을 또 해야 되냐면요.
단어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품사에 대해서 얘기해. 어제는 다 적어. 거기다가 이 교재에다 다 적어가. 다 적어가서 제발 다시 펴서 외워. 보면서 공부해.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에 물어본 게 뭔 줄 알아요? 이런 거 물어봐요. 수업 첫날에 하는 걸 물어봐. 왜? 보지 않으니까. 다 적어. 여러분들 공부 내신은 특히나 다 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필기와 암기에서 시작해. 왜 여러분들 스스로를 되게 왜 이렇게 높이 치냐고. 다 기억할 수 있어? 아니잖아. 다 적어가. 다 적어가서 집에 와서 다시 봐. 이해 안 되면 물어보고 문제 적용해야지. 그냥 방치라고만 얘기해. 자,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 도대체 그럼 조사란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도대체 어감 의미는 도대체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 단어에서 슉 하고 뽑아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란 이런 거야. 그럼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단어의 분류 체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게? 얘는 봐봐, 이 둔필이죠, 둔필. 얘는 뭐라고 불러요? 단어의 종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야? 명사라고 할 거란 말이야. 이거 뭐라고 부를 거야? 동사라고 부를 거라고. 예쁘다! 뭐라고 부를 거야? 형용사라고 부를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뜻과 용도와 의미에 따라서 구분을 해놔요. 우리나라 수많은 단어들을 나눠 놓는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까? 품사라고 부르고. 품사 가로치고 뭐야? 단어의 분류 체계라. 외우는 거야. 단어의 분류 체계라고. 분류 체계. 단어의 분류 체계. 그래서 그 분류 체계의 그 분류 기준점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첫 번째가 형태로 나눕니다. 형태로. 얘가 형태가 변하나 변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뭐라고 부르고요? 불변어라고 부르고요. 변하는 애를 뭐라고 불러요?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눠지게 돼요. 불변어와 가변어. 그래서 불변은 말 그대로 뭐야? 단어가 문장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죠. 가변어는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기능으로 나눠요. 기능으로.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때 우리나라의 가변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압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변어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그렇지, 동사. 근데 너무 일러. 여기서 동사라고 하면 안 돼. 아, 그렇지. 용언이라는 게. 이 용언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용언이게? 문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활용이 뭡니까? 우리 활용이 뭐예요? 활용이 뭐예요? 라고 하고 용언의 활용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용언의 활용이 뭐예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용언 안에는 뭐가 있는데? 움직임을 나타내는 뭐가 있고요?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동사. 그리고 여기 가서 얘네들 나눈 게 바로 뭡니까? 의미로 나눈 거죠. 움직임이라는 의미, 상태라는 의미로 나눠버린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른 품사와는 다르게 명사, 관형사 이런 놈들과는 다르게 뭐가 가능해? 활용이 가능해. 바뀐다.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용언의 활용,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 먹다, 먹고, 먹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고요? 간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용언이 나오고
어미가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이런 문법적인 분류 체계가 아직 납득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헷갈리죠. 방금 이 부분이 여러분 요번 기말고사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4.8점짜리 문제가 될 겁니다. 얘들이 5.3점짜리 문제가 될 거고 서술형 평가에서 띄어쓰기를 하려면 얘네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야, 어간과 어민 이거 띄어쓰니 안 쓰니 죽었다 깨어나면 띄어쓰면 안 돼. 무조건 붙여. 어간은 혼자서 사용될 수 없거든.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나중에 어간이 뭐예요? 그러면 안 돼. 어미가 뭐예요? 그러면 안 돼. 물론 2번 더 해줄 건데 그러면 안 돼. 여기로 노력해. 됐어? 자, 그럼 불변어가 있어. 불변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어에 뼈대가 되는 애가 누구예요? 단어에 뼈대가 된다. 문장에 뼈대가 된다라고 해서 체형이라고 얘기해요. 체형. 그리고 꾸며주는 애들이라고 해서 뭐가 있어요? 수식. 혼자 돌아다니는 독립.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작게 적었죠. 우리 넓은 데서 하다가 유배당했죠. 계속 이강이시래요. 그러지 않을까? 애초에 저기가 너무 컸지. 근데 여기 체온에는 뭐가 있고요? 체온에는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명사, 대신 말해주는 대명사, 수량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있는 거고, 수식어에는 체험을 꾸며주는 관형사, 나머지 용언을 꾸며주거나 전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고, 이 독립어에는 뭐가 있고요? 간판사가 있고. 여러분들 이 레벨링은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이 품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아마 선생님이 이 품사를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다시 하실 겁니다. 다시 해드릴 거야. 다시 해드릴 건데 지금은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느낌만 보겠습니다. 이런. 여기서 하나 빠졌어. 하나 빠져있어. 뭐가 있게? 바로 이 부분에 하나 있어. 여기에 관계언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관계언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오늘 가장 큰 포인트, 오늘 1시간에 딱 하나만 기억하라. 조사. 얘가 조사예요. 얘가 조사입니다. 얘가 조사. 그럼 도대체 이놈의 조사가 뭘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사가 뭘까? 이게 바로 철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철수. 철수 뒤에 얘를 이제 체언의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름을 붙여주고 문장에 주어, 목적어 같은 뼈대를 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얘는 문장 성분이 뭐게요? 철수는 문장 성분이 뭐게요? 문장 성분이 뭐게요? 주어. 근데 틀렸어. 왜 네 맘대로 왜 주어야? 문장 성분은 알 수가 없어. 왜? 문장 성분을 결정짓는 건 명사가 아니야. 바로 뭡니까? 뒤에 붙는 조사예요. 자, 철수 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철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철수의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철수의 책 관형어가 되는 거고요. 나는 주었다 누구에게? 철수에게. 주다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철수이다. 나는 철수이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철수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체언 뒤에는 뭐가 붙고요? 조사가 붙고요. 그 조사가 뭐를 결정하게 됩니까? 이 자리가 문장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결정해 준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조사라고 부르거든요. 조사.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약속 하나 해요. 우리 예전에도 했던 약속이에요. 근데 얘가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자, 꾹.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하는지 봐. 꾹 했을 때 여러분 봐봐. 막혔어. 뭔지 모르겠어. 그때 버튼 눌러요 스스로. 꾹! 그럼 기준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문법을 관통하는 1법칙. 우리의 첫 번째 버튼 바로 뭐다? 1버튼이야 1버튼. 체험, 은 반드시 뒤에 먹었다. 체험 플러스 조사. 꾹! 눌렀을 때 뭐 나와야 된다고요? 체험 플러스 조사. 따라해서 꾹! 체험 플러스 조사. 꾹! 체험 플러스 조사. 10번 체험 플러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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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중요하게? 나중에 띄어쓰기를 했을 때 얘를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모르겠어요? 그럼 앞에 뭐가 있는지 봐? 체언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럼 체언 뒤에는 뭐가 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조사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 야, 우리나라 문법이면 딱 3개밖에 없어. 우리나라의 문법 형태가 3개밖에 없다고. 조사, 어미, 접사 이 3개야. 이 3개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이해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수능까지 문법이 끝나.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체험 플러스 조사. 여기까지 이미지 와주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비가 오니 꽃이 핀다로 쓰는 것보다 비가 오니 꽃이 핀다와 같이 단어별로 띄었어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을 글로 적을 때에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별 5개죠? 다만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으므로 그 앞에 단어에 붙였습니다. 아, 띄어쓰기의 기준은 바로 뭐다? 단어.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조사. 그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신나게 이걸 구분하게 될 거예요. 사람만큼, 할 만큼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생김새가 똑같은데 얘네들이 품사가 달라. 얘는 뭐게? 얘는 조사야. 근거가 뭐예요? 체언 플러스 조사니까. 얘는 뭐게요? 얘는 앞에 뭐가 있어요? 관용어가 있어. 관용어가 있는, 그리고 만큼이 붙어요 안 붙어요? 있네. 그럼 얘는 뭐야? 체형이야. 혼자 쓸 수 없는 의존명사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구가 뭐라고요? 체험 플러스 조사라는 첫 번째 버튼.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요 페이지 넘겨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태에 관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형태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요거를 기준으로 4페이지. 뭐가 나온다? 형태가 나온다. 총 3가지가 나올 거야. 자, 교과서를 한번 슬쩍 열어볼까요? 4페이지에 뭐가 나오고요? 형태에 관한 것이 나오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7페이지에 소리에 관한 것이 나와요. 소리에 관한 것.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뭡니까? 띄어쓰기에 관한 것이 나와요. 조금 쪼잔하게 문제가 나오면요, 요 얘기가 소리니, 형태니, 띄어쓰기니에 대한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 체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시고요. 자, 오늘 1교시는 지금 뭐 한다? 요 1항, 2항을 가지고 뭐만 얘기한다? 형태에 관한 것에 대해서 1교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자, 형태에 관한 거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우리말에는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쏭달쏭 맞춤법을 풀어본 후에 이외에 관련된 한글 맞춤법을 알아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가 맞아요? 점심을 먹어가 맞아요? 먹어가 맞아요? 먹어가 맞죠. 자, 그럼 물어보는 거야. 1번에. 왜 1번에? 먹어가 맞아요? 먹어가 맞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얘를 동그라미 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대답할 줄 알아요. 왜 얘야? 왜 이렇게 적어야 될까? 한글 맞춤법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왜 이렇게 적어야 돼? 이게 발음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적어야 돼? 그 얘기를 이제 할 줄 알아. 왜? 이게 왜일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우리말에는 단어의 본래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알쏭달쏭. 어디 그 아래 알쏭맞춤 1번 옆에 그게 용어는 어감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네, 별 5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용어의 어간과 어미는 반드시 뭐 해준다? 구분해준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버튼 뭐다? 꾹꾹 눌렀을 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두 번째 버튼 뭐라고요? 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아, 용어에는 뭐가 있다? 어간과 어미는 항상 한 세트다. 요걸 납득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버튼. 두 번째. 그리고 그때 소리 나는 데도 적는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포인트에서는요, 소리로 적느냐, 형태로 적느냐, 표의로 적느냐, 표음으로 적느냐라고. 그럼 이거 표의야, 표음이야? 소리 따라 적은 거야, 형태 따라 적은 거야? 왜 소리야? 왜 소리야? 왜 소리야? 헷갈리면 안 돼. 봐봐. 얘가 어로 쓰지만 발음하면 어떻게 돼? 거 이렇게 쓴다고. 근데 우리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는 거라고. 이렇게 적는 걸 뭐에 따라 적는 거라고요?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라고.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적으면 뭐가 되는 거고? 소리대로 적는 거. 표기 발음 됐다, 안 됐다? 무슨 주의다? 표의주의다. 형태를 밝혀 적었다. 형태소를 밝혀 적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분된다. 자, 용언, 어간, 어미 다시 해야 돼? 괜찮지? 아직 남아있지? 좋아요. 두 용언이 하나로 어울려 용언이 된 경우에는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만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다면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늘어지다는 늘다의 의미가 살아있어 늘을 밝혀 적고 쓰러지다는 쓸다의 의미가 사라졌으므로 쓰를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별 5개. 별 5개. 별 5개. 별 5개. 여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얘가 원칙이라고. 그리고 모든 문법에서는 뭐가 항상 문제냐면 붙임이 문제예요. 붙임. 예외 조항들이 언제나 문제인데 가장 먼저 뭐야? 어간과 어미는 뭐 해줘야 돼? 구분해줘. 어간과 어미는 뭐 해줘야 돼? 구분해줘.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원래는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때 뭐라고? 구분하지 않는 경우보다 구분하지 않는 경우 뭐라고 한다? 언제? 어간의 뜻이 유지되지 않을 때입니다. 단어라고 할게요. 어간까지는 단어의 뜻이 이겁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나와. 그러면서 예시를 두 가지로 하나씩 들어주고 있죠. 하나가 이제 늘어지다라는 게 있습니다. 1번 늘다 플러스 지다예요. 늘다 플러스 지다. 얘가는 합쳐지면 얘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종결어미 대신 연결어미를 붙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씁니까? 늘어지다고요. 발음을 해보면 늘어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적고 있어요? 요렇게 어간을 살려서 적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요런 겁니다. 살다가 있어요. 그리고 지다까지 한번 합쳐봅시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사라지다. 그죠? 얘는 사라지다라고 발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뭐야? live. 아, 그래도 어떻게든 사라지더라 라고 했으면 이렇게 적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여기죠. 문제는 바로 여기. 얘가 어떻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disappear. 사라지다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live라는 뜻이 없고 disappear라는 뜻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는 굳이 얘를 밝혀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살이라는 걸 밝혀 적는 이유가 뭐야? 꽃이라는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인 거잖아. 근데 그렇게 그러면 형태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 없다?
경제성이 없어지는 거야. 굳이 살려줘야 돼? 그래서 뭐야? 단어의 뜻이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이때는 뭘 살려 적는다? 표, 즉 소리를 살려 적는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쓰러지다도 뭐예요? 쓸다죠. 하지만 이 쓰러지다라고 바뀌었을 때 의미가 이제 바뀌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드리는 프린트는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들이 박혀 있는 걸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교과서적인 부분들 정도만 외워주시라고. 여기 작은 글씨 뭐라고 있습니까? 참고자를 볼까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단어. 수학 한번 읽어볼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단어 뭡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멀어진 단어. 적어도 이 정도 단어는 외워달라. 쓸다 아니고요, 쓸어요. 살다 아니고요, 사라지다입니다. 들다 아니고요, 드러나다. 아시겠죠? 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주관식이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똑같아요. 암과 암, 길이와 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끝까지 가야 가시고 가겠습니다. 왜? 여기도 되게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방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간과 어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어근과 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좀 끔찍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접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30분만 넘어가면 되냐? 왜? 저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오! 그래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좋은데. 제발 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줘. 자, 뭐가 이해가 안 돼? 얘기해봐. 네, 저거 뭐야? 예, 그 뭐뭐까지 했는데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네. 갑자기 뭔 예외가 뭐예요? 아하. 야, 정말 처음부터인데? 정말 처음부터인데. 자, 봐봐. 자, 먹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해요? 먹어. 네, 먹어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먹으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유. 그렇죠.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바로 뭐라는 거야? 원칙이. 그 원칙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는 어간의 모형을 어떻게 해준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얘라는 뜻을 살려주기 위해서인 거야. 이렇게 적으면 먹이라는 이미지가 한 번에 안 와닿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있는 거야. 원래는 뭐야?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 줘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 그 예외 포인트가 뭐야? 이 어간의 뜻이 사라졌을 때. 어간의 뜻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서 예시가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살다가 있고요. 지다가 있어요. 합쳐졌단 말이야. 원래 이 살다의 뜻은 뭐야? 라이브.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원래 합치면 어떻게 해야 돼? 지다고 이게 원칙적으로 맞아. 그리고 만약에 얘가 단어의 뜻이 뭐인 경우는 라이브인 경우에는 얘가 맞아. 어간과 어미를 찢어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뜻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버려. 뜻이 없어졌어.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다가 돼버린 거야. 왜? 얘는 뜻이 더 이상 뭐가 아니라 라이브가 아니라 뭐인 경우는 disappear의 경우. 얘는 뭐야? 없어지다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살이라는 뜻을 요 형태를 밝혀적을 이유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쓰지 않아.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뭘까? 왜 살아있는데 갑자기 살아있어? 그게 역사적으로 그래 와요. 이게 역사적으로 한국인의 영역이네. 아니야. 그 원래 라이브 살다는데 왜 갑자기 디서피어를? 어원이 그랬어. 자, 다시 다른 단어도 한번 볼게요. 다른 단어를 한번 볼게. 드러나다 같은 경우도 요거란 말이야. 근데 들다의 원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드러나는 거예요. appear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이거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라고 하면 우리의 역사적으로 그려봤어요. 아 그냥 아예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거 원형이 뭐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뜻이 아니야. 아니야. 아, 부서진 거. 이거 원형이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유지돼서 안 됐어. 안 됐지. 그렇게. 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까? 이게 2교시 때 할 이야기였는데 요거를 보시면 훨씬 더 근데 그 들어지다도 맞는 거예요. 들수 그렇지.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합쳐졌을 때 드러나다를 썼어. 그럼 살린다 안 살린다? 안 살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걸로 썼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살려 적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둘 다 같은 뜻이었는데 그냥 사용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뉜.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뒤에서 나오면 좀 명확해지는데 이 놀다 같은 경우도 원래 음이 붙어요. 먹음처럼. 그죠? 근데 만약에 플레잉이라는 뜻이 있으면 어떻게 되게요? 이 기저가 돼요. 근데 얘가 갬블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게? 뜻이 바뀌었잖아. 그럼 더 이상 살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대니까. 그럼 어떻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그랬던 거야. 얘도 똑같아. 이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한 거야. 처음에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썼어. 옛날에는 이렇게 똑같이. 근데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부셔서 없는 거야. 구분하기 위해서. 오케이? 근데 그게 왜 예외예요? 왜? 자, 그럼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왜?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은 뭐야? 우리나라에서 어간과 어미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끊어 적어야 돼. 근데 뜻이 부서졌을 때만 뭐 하자? 뜻이 없어졌을 때만 뭐 하자? 어간과 어미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읍시다. 그러니까 예외지. 원래는 찢어 적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어 적어야 돼. 그러면 약간 그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바뀌는 거야 예외고 다른 거 그대로 가는 거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는 당연하지. 당연히 얘가 그대로 뜻이 유지가 돼가지고 어간과 어미가 구분되는 건 너무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단어를 만드는 원칙에서. 근데 얘는 갑자기 뭐야? 얘가 이게 이렇게 적단 말, 우리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disappear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원형이 뭐예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원형이 뭐예요라고 하면 이거라고. 이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고 물음표를 찍는 거야. 왜일까? 이렇게. 살다라는 뜻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릴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들어가. 근데 방금 이 부분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장담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 주는 뭐만 외워? 여기 있는 예시만 외우세요. 요번 주는 요것만 외우는 거야. 예외 사라지다. 자, 사라지다. 또 뭐 있어? 벌써 가면 사라지다. 드러나다. 쓰러지다. 쓰러지다만 외우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다음 주엔 조금 더 오케이? 잘 쉬었다가 없어야지. 어려운데. 완전 다른 단어. 그러니까 완전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형태를 안 살려준다. 그 정도는 돼야 형태를 안 살리는 거야. 그 정도는. 당연히 2대0 해야지. 이번엔 다르다. 쌤 뭘 알아요? 이번엔 다르다. 근데 그거 한 3년 동안 말하는 거 알죠? 이번엔 달라. 1등 하셨잖아. 저는 시즌 1 때부터 했어요. 비슷하네. 집 가고 싶어요. 나도 너무 가고 싶어.